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유성구의 임시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재성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8일 구청장으로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4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4월 19일부터 시작된 임시의 기간 동안 예산안과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은 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중 의회 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사항을, 내일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예산안 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심사 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심사 절차는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한 다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실, 국, 소, 원별로 제안 설명을 없이 질의답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장, 국장, 소장, 원장이 하되 필요시 위원장이 승인하에 담당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최선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 일반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입니다. 먼저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우리 군은 총 12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기금 조성 규모는 546억 7,920만 원입니다. 금액 변경 대상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과 5개 광고 발전 기금입니다. 먼저 마을자치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은 국지비 보조금 등 24억 3,518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0억 원을 증액하여 동청사 건립 사업으로 구죽동 행정복지센터 7억 3,438만 원과 신성동 복합 커뮤니티센터 20억 원, 그리고 진잠동 복합 커뮤니티센터 73억 8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개 광고 발전 기금은 국비 보조금 6,932만 원을 5개 광고물 정비 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6,140억 1,995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5,760억 8,127만 원의 6.59%인 379억 3,86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은 5,964억 1,335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5,594억 8,597만 원의 6.6%에 해당하는 369억 2,737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76억 659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165억 9,529만 원에 6.09%인 10억 1,13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369억 2,738만 원으로 7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사업수분과 지방세 12억 2,895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외 수입은 지적 제조사 조정금, 기타 과태료 수입 등으로 15억 5,86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 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보행자용 도로 명판 확충을 위해 600만 원을, 조정 교부금은 특별교부금으로서 관내 공원, 그린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에 20억 3,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영유아 보육료 등으로 국고보조금 4억 242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구 협력 일자리 사업 등으로 12보조금 45억 3,433만 원을 증액하여 총 41억 3,191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 결산 추정액 278억 2,383만 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1억 4,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입니다. 구 보건소 기능 보강 및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 전출금 등을 반영하여 74억 3,091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육 분야는 학교 무상급식 지원 및 구암 평생학습센터 내진 보강 등으로 23억 5,43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반다비 체육센터, 전민복합 문화센터 건립 등으로 45억 4,60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생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지 운반 대행 사업 등으로 66억 44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시구 협력 일자리 창출 및 희망근로 사업 등에 23억 6,726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장대로 도로 구조 개선, 지하차도 전기시설 지상 설치 등에 54억 6,3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진잠천 고양이 강 정비 사업 등에 61억 4,766만 원을 반영하였고 마지막 예비비 분야는 일반 예비비에서 12억 5,187만 원,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에서 10억 원을 증액하고 내부 유보금은 19억 2,035만 원을 감액하여 3억 1,15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0억 1,130만 원으로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자치분권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자치 시범사업 지원 특별조정교부금 5,040만 원과 순세계 잉여금으로 전년도 특별교부세인 주민참여 예산제도 활성화 우수 인센티브 3천만 원을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 수당 등에 반영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금 보조금 5,540만 원을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에 반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외 수입 중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3억 5천만 원을 증액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은 2억 1천만 원과 12보조금 8,800만 원, 순세계 잉여금으로 전년도 특별교부세 2억 2,750만 원을 반영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특별 주정차 CCTV 설치 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제1회 기금 운영 변경 계획안과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드렸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별 심의 시 해당 부서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해 상정하는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반대비 체육센터, 전민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본 예산에 미부담한 예산을 반영하고 시구 협력 일자리, 희망근로, 방역 일자리 사업 등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사업과 동청사 신축기금 적립, 분동 추진 등 필수적인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긍정적으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풀었어.
네, 풀고 얘기. 의회 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의원입니다. 연일 예산 심의에 고생이 많으신 우리 의원님, 국장님 하나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홈페이지 개선해가지고 1,80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상정이 됐는데 예. 그거 갖고 가능한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예, 일단 첫 번째 그 이유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보통 홈페이지를 개편을 하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는 뭐 복지나 뭐 건설, 건축 각 분야 여러 가지 종합 행정을 하다 보니 각 메뉴나 사이트가 저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프로그램이 많으시다 보니까 시일이나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요. 저희 의회는 그 아주 견제와 균형의 그 의결 기관입니다. 그 전문적으로 하는 그 프로그램만 있으면 되고요. 또 그 분야만 또 전문적으로 또 자세히 또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이나 또 주민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개편을 한다고 저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금액 산정의 근거는 그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기준에 의해서 저희 의회 홈페이지가 39개 메뉴로 되어 있습니다. 이 39개 메뉴가 기능 개선을 할 것인지, 통폐합을 할 것인지, 삭제를 할 것인지, 신규 생성을 할 것인지 이거 전체 방향을 정한 다음에 그 각각의 메뉴에다가 그 기술적인 그 난이도, 가중치 점수를 부여합니다. 그 점수에 의해서 이제 금액을 산정한 건데요. 전문적으로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그 홍보실 전산팀에서 그 협의하고 상의해서 원가 계산을 이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니 집행부는 3억 들어갔어요. 예. 3억. 근데 의회는 1,800만 원 갖고 이 가능한가? 지금 속기록 검색도 안 돼요. 우리 예. 의회의 홈페이지 들어가면 제가 발언한 거를 검색하려면 내가 필요한 거를 언제 뭐 예결위 때 발언했다든지 그거에 대한 검색이 안 돼. 근데 이 1,800만 원 갖고 한가가 지금 어떻게 집행부는 3억을 갖고도 돈이 모자라다고 했는데 유성구 의회는 1,800 갖고 홈피를 할 수 있는가 걱정스러워서 예산이 너무 적게 계산되지 않았는가. 이거 저기 뭐야 서울의 그 딴 구청 의회에 들어가면 검색 잘 돼요. 근데 유성구 홈피는 진짜로 그리고 자료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뭐 국장님이 알아서 잘 했겠지만 이 돈 갖고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 죄송합니다. 그 회의록 검색은 원래 그 홈페이지 개편하고 회의록을 그 제작 관리한 업체가 원래 분리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월 달보다 지금은 검색이 지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움을 요청해서 홈페이지 업체도 그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또 별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따로 홈페이지 개발과 별도로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 개발이 그 검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윤정희 의원입니다. 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우리 그 개원 30주년 그 행사 진행에 좋은 선례를 남기신 우리 김영원 국장님과 우리 김현숙 이현정 팀장님 이하 모든 의회 사무국 우리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소한의 그 예산으로 우리 직원분들의 그 노력이 더해져서요. 그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서도 우리 12분의 의원님들께 그 감동과 또 추억을 또 선물해 주셨고요. 그 만들어지는 또 과정에서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또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지만
또 소중한 또 주민들하고 그분들한테도 예의를 또 갖추면서 또 함께 했기에 또 기쁨도 2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또 남은 부분은 우리 35만 그 유성 구민들한테 그 개원 그 30주년에 대한 그 역사를 예, 좀 바로 알릴 수 있도록 우리 홍보실과 함께 그 매체를 최대한 잘 이용을 하셔서 예, 예. 좀 많이 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함께, 그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좀 의정 활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사무국 직원분들 좀 그런 노력을 좀 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윤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의회 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기획실, 홍보실, 행정지원국, 자치혁신국, 평생학습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수 의원입니다. 예, 기획실장님, 여러 가지 예산 관련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설명서 19조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인데요. 전년도에 지방재정 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를 그 한국지역 정보개발원에 2,901만 2천 원을 지불을 했네요. 집행잔액은 159,440만 원인데 이것은 이제 등급별로 해서 차등을 이렇게 부담하나 봐요. 이게 지금 저희 유성구가 5등급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8등급까지 구간을 정해서 그러면은 등급이 높을수록 부담금이 적은가요? 우선 그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에 쓰는 그 재정정보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위탁 그 관리에 대한 위탁 계약을 하는데요. 지역정보개발원으로 위탁 계약을 하는데요. 그 위탁비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산정 기준을 보면은요, 그 안에 어떤 공무원 수하고 그다음에 예산, 결산, 규모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비중별로 이제 20%, 40% 비중이 되고요. 근데 그걸 갖고서 그 수치를 이렇게 뽑아냈을 때 그 수치가 큰 수치, 공무원 수가 많다든가 예산 규모가 크다든가 이런 경우를 이제 앞에부터 1등급부터 이렇게 그 등급을 매겨서 8등급까지 주는데요. 앞부분이 우선 공무원 수가 많고 예산 규모가 많으니까 그 부담하는 금액도 커야 되겠죠. 그래서 1등급 같은 경우에는 약 4,300만 원 정도고요. 저희가 이제 5등급이다 보니까 한 중간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900만 원 정도. 또 8등급인 경우는 약 1,800만 원 정도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공무원 수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그 전에는 등급이 더 낮았었겠네요. 이제 공무원 수가 적으니까 그렇겠죠. 앞 이제 뒤쪽으로 이제 조금 있는데 그렇게 한 10명, 20명 갖고는 큰 차이는 없고요. 공무원 수 비중은 20%고요. 예산 규모가 4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영향은 있지만 그렇게 순위 변동이 많은 차이는 없었습니다. 예. 등급이 저희가 그 지금 현재는 5등급이지만 전에는 등급이 더 낮았다가
인원이 자꾸만 증명되면서 등급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이제 현상이군요. 좀 예.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음. 이상입니다. 예, 최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관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관영 의원입니다. 실장님, 그 예산서 127페이지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이루어지는 그 사무관리비, 네. 이게 테스트베드 평가위원회 참석 수당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7만 원 곱하기 4인 곱하기 3회 곱하기 90%에서 75만 6천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테스트베드 평가위원회 지난번에 한번 했잖아요. 네. 향후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아직 신청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지난번에 그 평가 회의한 결과에 대해서 본 예산에 안 서가지고 지금 올리신 사항이고 그때 그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셨던 분들 수당이 아직 안 나갔나요? 지금 다른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게 확보가 되면 집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총 위촉직 4분에 대해서 이거를 집행하시는 건데 3회분을 쳐줘서 한 분당 21만 원씩 지급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5만 원, 7만 원 기본으로 하고요. 예. 2시간 초과할 때마다 그 3만 원 네. 해서 이제 1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네. 또 요즘 비대면이다 보니까 비대면 그 영상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는 단가를 좀 낮춰서 5만 원 플러스 최대 2만 원. 그럼 그때 참석하실 분들 얼마 주시는 거예요, 이거? 한 7만 원 정도. 근데 왜 3회인가요? 향후에도 계획이 돼 이제 앞으로 금년 계획을 그 정도로 예상을 한 겁니다. 2번 정도 더 하신다는 얘기세요? 예, 앞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할 예정입니다. 아니 이제 그 심의가 들어오면은요, 그때 이제 심의할 때마다 이렇게 지급이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 회의 때는 그 7만 원만 지급하신다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김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현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풍 의원입니다. 좀 이름이 생소해갖고 테스트베드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시뮬레이션 이런 용어라고 봐도 되죠? 우리 저 테스트베드 사업 신청 접수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선고? 지난해 한 건 신청이 됐고요. 그 심의를 그 쓰레기 그 불법 투기 관련해서 그 회사에서 개발한 시스템에 대해서 뭐 현장에 가보신 그 의원님들도 계실 텐데요. 그것이 이제 그 기업체에서 만들어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현상이 빚어지고 적용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욤골공원에서 한번 실험을 했습니다. 예, 그 기업체에서도 테스트베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심의를 하고 또 지원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나요? 지금 어떤 것을 저 심의한다는 겁니까? 주로 이제 기업체에서 만든 그 개발품에 대해서 예. 그것이 그 이론하고 이제 실제하고 다르니까 현장에서 실험을 해볼 수 있는 여건을 저희 구에서 그런 걸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 발열 체크 뭐 영상으로 하는 발열 체크 저희 현관에도 있는 것처럼 그런 것도 그 기업체에서 개발을 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그 테스트를 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결과에 따라서 보안 사항을 찾아내서 보완을 하고 또 그것이 개발 최종적으로 단계에 갔을 때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그 준비 어떤 테스트 과정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올해 올 3월에 그러니까 지원해 준다는 게 기업체에서 개발한 제품을 갖다가 우리 유성구에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면서 보완할 것들을 뭐 규류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아니, 그런 뜻 물론 이제 그것도 좀 포함이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테스트 베드라는 것은 그런 실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저희가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환경을 조성한다 이렇게 했고 저는 굉장히 조금 다른 쪽으로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기업체나 이런 데서 어떤 제품을
개발했을 때 이것을 시험하고 성능 같은 것을 사전에 시험하고 또 현장에 나갔을 때 정말 문제점이 없는지 보완할 점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데 우리 유성부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그런 어떤 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 지원 정책은 없어요? 뭐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 미처 그럼 지금 말씀하신 이 테스트베드에 대한 그 평가위원회들은 어떤 것을 평가한다는 겁니까? 어떤 것을 심사하고? 이제 그 기업체에서 그런 물품을 제작을 해서 저희가 의뢰를 했을 경우에 평가 전문가 이제 우리 당연직 공무원도 8분이 계시지만은 전문가분이 4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해당 분야별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보다는 그분들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좀 효과가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줍니다. 심의할 때. 그래서 지적을 해주고 그걸 반영을 해서 회사에서는 더 나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적용하는 거죠. 그럼 우리 유성구에서는 그 테스트베드에 대한 주요 시책이 뭡니까? 주요 시책이라고 하면 여기 지금 보면은 네. 주요 시책을 수립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시책이라는 것보다 저희가 테스트베드 그런 환경을 지원해주고 기업체 전체적으로 더 개방을 해서 뭐 예를 들면 백신이라고 그러면 뭐 임상 실험을 하듯이 저희 그런 환경을 저희가 제공해서 그분들이 만든 것을 실질적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뭐 역할로 보면 됩니다. 너무 조금 굉장히 포괄적인 것 같고요. 우리 유성구가 과학의 도시이고, 그 과학 기술이 굉장히 많이 연구 기관이 많이 입주해 있는 이런 도시입니다. 도시에 창업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도 잠시 지금 말씀했듯이 방역에 대한 그런 제품을 만들어가면서 그것을 실험하고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보기도 하고 또 현장에서 보완책들을 한 현장의 일원으로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유성구의 그런 실험실이나 또 그런 평가 인증을 할 수 있는 성능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사실은 신기술에 대해서는 진짜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실험할 수 없는 것들이 외국에서는 있습니다. 그래 그런 시설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테스트 막연한 그냥 평가 뭐 지적 이런 것들보다는 실질적인 그런 지원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현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수 의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수고가 많이 하십니다. 제 설명서 30쪽 한번 보시죠. 그럼 홍보용 영상 제작해서 2천만 원이 있어요. 이게 뭘 제작하시는 거죠?
구정 통합 홍보 영상입니다. 그 17년도에 예. 부가 설명을 드린다면 그 사천 예산을 세워서 그때 영상물을 만들고 예. 지금까지 영상물을 제작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최소의 비용을 선택을 해서 근데 개정을 시켰습니다. 이거를 추경에 담아서 하셔야 할 이유는 뭐죠? 굉장히 불효불급한 건가요? 지금 안 하면 뭐 문제가 있나요? 지금 이제 그 선거도 다가와 있어서 저희가 그 홍보물을 활용처가 지금 아니면 시기적으로 놓칠 확률이 높아서 이제 부득불 지금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쪽 보시면 암호화 전송 시스템 교체 있어요. 1억 1천만 원. 예. 암호화 전송 장비는 언제 구입하셨어요? 2011년에 구입된 장비입니다. 예. 그런데 근데 암호화 장비는 암호화 장비라고 하면 뭐예요? 어떻게 되는 게 암호화 장비죠? 그 데이터 국가 통신망을 사용을 할 적에는 예. 암호화를 거쳐서 통신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비화한다고 그러죠. 예. 그 장비입니다. 비화 장비죠. 예, 근데 그렇습니다. 비화 장비가 2011년도 해서 10년 됐으면 이게 비화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지금 그 장애 발생이 종종 이루어지긴 하는데요. 예. 뭐 중앙정부에서의 뭐 지적 사항도 있고 해서 그 동안에 예. 그 뭐 예산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문제로 지연이 돼 있던 부분을 이번에 개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유성구 전산실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2, 3년 동안 작년에도 그렇고 상당히 한 몇십억 들어간 것 같아요. 예, 좀 전체적으로 교체 시기가 서로 네, 물리다 보니까 좀 많이 들어가는 시기인 것 우리 같습니다. 실장님 오셔서 다 저기 문제를 일으킨 거 아닌가? 아니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작년 올해. 근데 예, 맞습니다. 암호화 장비를 1억 1천만 원이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실장님 추경이라 하면 추경이라는 원론적인 용어가 뭔지 이해하시잖아요. 불효불급해. 이번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추경에 편성한다고 돼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암호화 장비 교체, 뭐 홍보,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든 주민도 많은데 이걸 지금 한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사실 그 동안에 이제 네. 장비 교체 건이 워낙 좀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 내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약간 뒤로 처진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때 할 때 같이 좀 했었어야 되는데 좀 과도한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약간 밀렸던 그런 부분도 돈이 있었고요.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전번에 6억, 3억, 뭐 4억, 뭐 하여간 제가 뭐 기억하는 게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지금 또 추경에 1억 1천만 원을 예산을 계상을 하셔가지고 하신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꼭 이게 지금 안 하면 문제가 생기는가? 이제 업무 공백이 발생이 됩니다. 이제 암호화가 되지 않으면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동안 아니 외부 발송하는 문서만 암호화 비화해서 보내죠? 송수신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국가통신. 들어오는 거하고 예, 그러니까 비화기를 통해서 비화해가지고 들어오는 예, 거죠? 일반 것이 아니고 국가통신망에 사용되는 것만 해당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현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실 그 사업 설명서 29페이지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홍보 매체를 통한 구정 홍보해갖고 드론 장비를 구입하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예, 보험료라든가 유지 보수비라든가 뭐 배터리 이런 부분들을 좀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증액 사유에 보면은 항공사진 10년 이상 된 상반기 것들을 홈페이지 아카이브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예상해갖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거하고 이유하고 지금 그 산출 내역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아, 의원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요번 회기에 구보 편찬 조례가 예. 개정이 됩니다. 그러면 구사 편찬까지 저희 홍보실에서 담당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설명 말씀을 올린 겁니다.
저희가 이제 홍보뿐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기록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증감액 365만 2천 원 증가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보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된 부분인가요? 예, 그때 왜 그런 겁니까? 정확한 사유는 제가 알지는 못하는데요. 제가 추측한 데는 토지정보과에 드론이 있습니다. 측량용 드론이 있는데 그거를 같이 사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셨던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사용함에 있어서 이제 그 토지정보과 거를 이제 사용을 하다 보면 그 조종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같이 기계와 같이 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홍보 영상을 찍을 때 시기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종종 발생이 되고, 그리고 촬영 구도가 저희가 원하는 구도가 잘 나오지 않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 또 기록용 영상도 필요한 그런 시기가 됐기 때문에 겸겸해서 같이 이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구매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 내용은 지금 들었지만 그거하고 산출 근거하고는 조금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건 꼭 필요한 것들인 것 같아요. 드론 장비 보험료라든가 뭐 유지 보습이라든가 뭐 본체라든가 배터리 뭐 카트리지 배터리 충전하고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사항인데 그거하고 어떻게 연관이 돼 갖고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리면서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물품 구입은 드론을 구입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보험료, 대인 대물에 대한 보험료 가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날아다니는 물체이기 때문에 떨어졌을 경우에 이제 차량으로 따지면 자차 보험 같은 그런 그 유지 보수비 50만 원을 세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드론을 새로 구입하는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신규 그리고 그 구입하게 된 이유가 따로 홍보용으로 좀 해야 되는데 그때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필요해서 하신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지. 예, 죄송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현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수 리언입니다. 저도 그 29쪽에 그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구정 홍보 관련해 질의드리겠는데요. 이 드론을 보니까 이제 구입을 하시는데 그 요번에 임시 때 유성국 구지 편찬위원회 조례와 유성국 후보 조례를 통폐합해서 우리 존경하는 우리 송재만 위원장님께서 일부 개정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전에는 보면은 이제 그 우리 구보 같은 경우는 그 역사 구지는 문화관광 가서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것을 이제 통폐합해서 우리 홍보실에서 다 관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 지금까지 토지정보과에서 그것을 2대가 있죠, 토지정보과에. 예, 2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2대가 있는데 토지정보과에서 지금까지는 항공사진을 그 드론으로 찍었죠. 네, 그렇습니다. 찍었는데 지금 그거하고 지금 새로 사는 거하고 뭐 기종이 좀 다른가요? 예, 기종은 다른 기종입니다. 예, 토지정보과는 측량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하려는 그 드론보다는 뭐 상당히 고가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영상 촬영 및 스틸 촬영, 그래서 홍보 및 기록용이기 때문에 조금 가격은 더 저렴한 드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정보과는 측량의 주 목적이고 네. 홍보실은 영상 및 스틸 사진 촬영이 주 목적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두 번째는 33쪽에
우리 존경하는 김동수 의원님께서 설명을 했지만은 암호화 전동 시스템 교체를 지금 이거는 내구 연한이 몇 년입니까? 내구 연한은 6년입니다. 6년이면 지금까지 고장으로 애로사항이 많았을 것 같은데 본 예산에 혹시 뭐 계산을 안 하셨었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이제 전산 장비 교체 시기가 계속 맞물리다 보니까 너무 예산이 과도해서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순위가 좀 뒤로 밀렸습니다. 그럼 이거는 물품을 취득할 때는 좀 입찰을 해서 하시는 거죠? 예, 금액이 입찰 건입니다. 입찰을 할 때는 그 1억 1천만 원을 다 이렇게 그 계산을 하셔야 되나요? 뭐 입찰은 뭐 80% 정도에서 위아래 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최소 10% 이상은 저희가 차액을 발생을 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입찰을 해서 하기 때문에 꼭 1억 1천만 원이 다 안 들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예, 질의를 예,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좀 확인을 좀 하겠는데요. 그 홍보실 드론이요. 네. 그 저 행자위에서 이제 뭐 삭감안으로 올라왔는데 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그 공공운영비 드론 장비 보험료 25만 2천 원 반영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대인대물 자기부담금 뭐 1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네. 대인대물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상대에 대한 그 보상을 해주는 항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장비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장비 우리 장비 예산이 통과돼서 막 구매가 된다라고 하면 취득이 된다고 하면 우리 장비가 파손되는 부분은 그 부분을 고치기 위한 예산이 드론 장비 유지 보수비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한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 설명서 146조 스마트 워크 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워크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설치된 데는 2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진주암 도서관하고 노원 도서관에 설치해 있습니다.
운영하시는 목적이 코로나 때문인가요? 코로나도 있고요. 예. 직원들의 이제 일가 양립 그리고 이제 그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 스마트 워크센터 거기에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일도 하시고 집에서 자가 근무도 하시고 재택근무도 하시고 이런 뭐 일의 효율성을 좀 높이고자 하시는 사항인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것을 3개 더 확대해서 5개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인 거고요. 예, 예. 예. 예산이 6,5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산이 증가가 됐는데요. 예. 앞으로 이 그 스마트 워크 센터 이것을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올해 그 3군데 그 확대하면은 예. 그 한 60명 정도 이제 그 근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완성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5군데 정도면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 예, 예. 더 추가 확대하실 계획은 없으시고요. 네, 아직은 없습니다. 예. 이 사용자는 누가 사용하시는 거죠? 직원들이 사용하는데요. 예. 그 사전에 그 근무 신청을 해가지고 그 사용을 하게 됩니다. 사전에 근무 신청을 하시면 사용할 수 예, 예. 있다. 보통 이 서울 같은 데 보니까요, 공무원들도 사용을 하시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 일반 창업자들, 특히 그 중기청 창업 포털사에 가입된 회원들도 같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확대된다고 하고 5개가 운영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창업자들도 좀 확대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현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수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53쪽 설명서 커뮤니티 센터 유지 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금 이 커뮤니티 센터가 지금 건립된 지가 몇 년이 되었나요? 1984년도에 그 건립됐습니다. 1984년도요. 예, 예. 그럼 현재 안전진단 등급은 몇 등급이에요? 이 건물의 안전 진단은 이제 그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아직 그 안전 진단 한 적이 없습니다. 1984년도에 졌는데 지금 전혀 몇 등급인가가 나와 있지 않아요? 안전 등급 그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 그 건축법 상에는 이제 3,000제곱미터 이상 그 집합 건물에 대해서 하게 돼 있고요. 시설물 안전법에 대해서는 그 1, 2, 3종이 있는데 그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그때 이제 의무 점검 대상이 되거든요. 이 건물은 1,000제곱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아직 그 안전 진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글쎄 법에는 그렇지만 굉장히 노후된 건물로서 거기 여러 가지 여러 단체가 들어가 있죠. 예, 예. 뭐 적십사, 모범 운전자 쉼터라든지 자유총 영맹, 바르게 살기, 예, 예. 그다음에 또 뭐 로컬 푸드 가공 지원 센터까지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은 이제 각 과에서 그 담당 과가 있잖아요. 예. 어떤 단체에. 그러면 총괄적으로 그 진단해서 그 정비하는 게 아니고 각 과에서 예산도 각 과에서 따로따로 이렇게 세우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미래전력과를 이렇게 쭉 보니까 로컬푸드 가공지원센터 누수배설 수선을 300만 원을 또 예산이 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축물은 어떤 한 곳에서 좀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또 효율적인 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원천적으로 오염 요소를 제거해야 된다고 봐요. 예, 그러면 각 가에서 동성으로 할 때는 그게 굉장히 지금 많이 낡았음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없어서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총괄 관리는 그 운영지원과에서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괄 관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미래전력과에서 그 로컬푸드 가공지원센터 1층에 있는 것 같아요. 예, 누수 예. 배설 수소를 300만 원을 이거 예산에 계산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 건물을 어디에서 총괄로 해서 어떤 그 누수된 거를 전반적으로 이게 정비를 해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김동수 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이 하십니다. 39쪽 설명서 39쪽 한번 보시죠. 예, 예. 순세계 잉여금이 본 예산에 100억을 계상했었죠. 예, 예. 근데 225억이 늘어났어요. 예, 예.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본 예산에 그 100억을 그 계산한 것은 예. 그 어떤 뭐 정확한 뭐 금액이 아니고 이제 그 세출 예산에 맞춰서 어떤 그 신세계 잉여금을 세입 국장님 부분에 뭐라고? 세출 예산에 맞춰서 세입을 잡는다고요? 지금 이제 그 본 예산 편성할 때는 이제 그 9월에서 10월 정도에 이제 편성하는데 예. 그때는 이제 그 정확한 어떤 그 신세계 잉여금의 규모가 이제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금액만 본 예산에 반영을 했고 신세계 잉여금이 이제 그 3월 한 중순 정도 가야 이게 이제 정확한 규모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그 1회 추경에 그 반영하게 된 겁니다. 근데 국장님이 아까 발언하신 게 상당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국장님,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상당히 그해 연도 세입과 세출은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모든 세출은 지출은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세입을 내 맘대로 잡는다? 그거는 그리고 유성구 순세계 잉여금이 2018년도 330억, 2019년도도 330억 좀 넘었어요. 순세계 잉여금이 보통 예산이 10%에서 지금은 조금 많이 줄여서 보통 10% 정도 되는데 지금은 뭐 정리 추경하면서 많이 절감을 해서 쓰시는데 세입을 잡아서 하시는데 이렇게 세입을 그렇게 잡으시면 안 되죠. 그리고 국장님 전번에 본 예산 심의하실 때 답변하신 거 기억하세요? 어떤 내용 말씀이십니까? 그때 한번 띄워보세요. 국장님 속기록 한번 보시면 국장님이 순세계 잉여금을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어요. 왜 100억 잡으셨냐고 그랬더니 국장님이 답변을 분명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답변하셨나? 정확히 잡으셨다고 말씀하셨죠. 이 회의장에서 하는 말은 공식한 말에 공식된 말이에요. 문서로 대체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놓고서 내리세요. 부장님 저기 순세계 잉여금 받고 여기 회의록 잡는다든지 여기서 발언하신 거는 국장님이 문서로 보내는 거 똑같아요. 근데 전번에 한 예결위 때 하신 본예산 예결위 때 하신 말씀하고 지금 말씀하고 틀리시면 안 되죠. 앞으로 순세계 잉여금을 잡으실 때는 정확히 좀 계상할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65쪽 보시면
콜 서버 교체 및 재개동이 있어요. 이게 콜 서버 교체는 이해하겠는데 재개동이라는 뜻이 뭐예요? 그 설명서에 재개통입니다. 재개통이죠? 예. 뭐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어? 콜 서버를 이게 지금 뭐 KT에서 무상 임대를 받으신 거예요? 지금 소개된 것은 그렇고요. 예. 앞으로는 저희가 구입해서 쓸 겁니다. 이게 KT에서 이게 반납을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올해가 내구 연장이 오래돼서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올해 9월이면은 그 만료가 되기 때문에 예. 저희가 따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우리 군의 선을 쓰는 게 더 KT 선로인가요? 네, KT 겁니다. KT 선로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콜 서버를 교체하면 지금 KT 말고 SK도 선로가 있죠. 그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했는데요. 아니, 알겠습니다. 그 국장님 저기 뭐야 추후에 예. 우리가 이거 선을 심선을 누구 어디 걸 쓸 건가 한번 그것 좀 나중에 추후에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거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세원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여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관영 의원입니다. 예산서 164페이지 설명서 81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3,2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설명서에는 감정평가 보수를 늘렸다고 얘기했는데 본 예산 편성 당시 감정평가를 했었던 그 상황과 지금이랑 큰 변동이 없는데 평가 수수료에 대해서 예산 증액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본 예산 편성 시에는 이제 시하고 이제 토지 교환하는 것이 이제 안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대전 스타트업 파크 조성하고 이제 대전 본 예산 때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수 의원입니다. 설명서 80쪽 보시면은 저기 지적 제조사 조정금이 있어요. 예. 12억 4천만 원 정도가 이게 구비로 줘야 되는 건가요? 면적 감소분에 대해서? 요거 면적 감소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 이제 세입에 보시면 세입의 이제 면적 증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세입으로 잡고 예. 세출해서 이제 면적 감소분에 대해서는 세출을 잡았는데 예. 면적 증가분에 대해서는 이제 증가된 토지주에게 이제
돈을 받는 것이고요. 네. 받아서 이제 그 기타 수입을 삼는 것이고, 예, 예, 예. 여기 나온 그 이제 지칠 부분은 면적 감소된 그 토지 소유자한테 그 해당되는 금액만큼 돈을 돌려주는 겁니다. 이게 토지 조정호를 할 때 예, 예. 그 사람들이 토지로 더 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있지 않나요? 그 금액으로 산정해서 줍니다. 아, 금액에서 전부 그냥 일률적으로 금액으로 산정하게끔 돼 있나요? 예, 법에?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럼 이제 뭐 땅이 좀 큰 사람들은 상관없는데 좀 작은 사람들 입장에서 조정을 이게 현금으로 정산을 받으면 불만이 있는 분도 있으시겠는데 그런 분들은 없어요. 이거 하시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제 조정 과정에서 예, 예. 그 이의신청 과정이 있으니까 아, 그때 조정을 그렇게 하시고 이의를 제기해서 이제 해결합니다. 이게 여기 정산에서 세입을 얼마나 잡았죠? 세입이? 실이 어, 15억 500 15억 정도? 15억 예, 517만 원입니다. 아니 이게 일회 추경 언제 정리가 끝났는데 일회 추경에 이렇게 갑자기 본 예산에는 2,900만 원 잡았다가 이렇게 갑자기 정리한 기간은 작년에 안 끝났나요? 이게 조정환 지적 재조사가 언제 뭐지 이게? 3월 달에 했던가? 미치겠지? 그 유성구 지적 재조사위원회 그 심의한 것이 그 금년 3월에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한 후 1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혁신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가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하는데 주민들 예방접종 마치실라 여러 문제로 힘드신데 이건 제가 물어보는 거 성실히 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7쪽 한번 보시죠. 설명서 예산서 178쪽. 예. 구보건소 시설 관리가 있어서 9억 3,284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예, 예. 근데 지금 여기에 몇 개 단체가 들어오죠? 지금 현재 9개 단체가 들어옵니다. 9개 단체가요? 예, 예. 9개 단체가 들어오고 언제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추산하기는 5년에서 10년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5년 정도. 예, 예.
뭐 이제 장대 빚지구 개발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5년에서 10년 정도 보시죠. 예, 근데 지금 리모델링 비가 기능 보강 사업비가 9억이에요. 나머지는 뭐 필요한 9억 3,200만 원은 뭐 일반 수영비, 뭐 수수료 그런 거더라고요. 예. 근데 9억을 투자를 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연구이 쓸 건물 같으면 9억을 투자해서 하셔야 되는데 예. 이게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지고 생각 않으십니까, 우리 국장님은? 비용은 저도 이제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이제 제가 보니까 1층서부터 3층까지 잡아놓은 게 이제 건축이 1억 5천, 통신이 이제 뭐 잡히고 이제 현재 거기 있는 가벽이라든지 그 다시 설치하는 부분이 보건소가 이제 공간을 이제 전부 다 오픈형으로 해놨기 때문에 사무실을 주기 이제 9개 단체에 주기 위해서는 그걸 다 막아야 되는데 그리고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최근에 거기 치매 예방센터 그쪽 그 3층인가 2층 거기 리모델링했는데 말고는 손을 보지 않으면 도저히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어서 이게 안 고칠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는 형편이고 현재 가능하면 그냥 들어갈 수 있나 하고 제가 지난주에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도저히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돼 있어서 어차피 사용을 하려면 정상적으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 비용을 산출해서 지금 뽑은 건데요. 글쎄 이제 뭐 이 돈을 투자해서 가치가 있느냐고 그렇게 판단하면은 상당히 저도 미심쩍은 데가 있는데 지금 9개 단체가 이제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그냥 허수덕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 같고 또 실제 사용을 하면 전기나 소방이나 이런 것들은 제대로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들어가는 비용이라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보건소 수해로 인해서 3억인가 4억 정도 들어갔죠. 예. 그때도 돈이 들어갔어요. 예. 네? 근데 이거를 한시적인 건물에 9억을 투자한다는 게 네? 상당히 1년에 5년을 쓰면 1년에 2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2억 정도가 없어지는 돈이야. 예. 그냥 지금 두 개 단체가 그 명단 좀 저한테 주시고요. 9억에 대한 세부 내역 좀 한번 주시고. 예. 이 지금 보훈단체 같은 데도 다 들어가더라고요. 예. 되게. 예. 근데 엊그저께 우리 저기 사회도시위원회 하는데 보훈회관에 대해서 우리한테 저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의결을 받으셨어요. 예. 그 내년 내후년 2년 후에는 그분들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분들한테 9억이란 돈을 여기 지금 뭐 9개 단체면 한 개 단체에 1억씩 줘가지고 그 건물을 거기서 하는 거를 제대로 쓸 수 있게 하고 뭐 유성구에서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은 뭐 중장기 계획에는 없더라고요. 어떻게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그 단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 볼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세 개 단체는 2년을 쓰려고 그분들한테 얼마가 돈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뭐 건물이 노후화됐고 해서 그러면 여태까지 사셨는데 그분들한테 1억씩 한 개 단체 1억씩 줘. 2년 동안 잘 쓰시라고. 그러면 효율적인 이거는 진짜 소모성에 없어지는 거야. 이 건물이 유구하다면 10년 20년 쓴다면은 10억 20억 들여서 제대로 고쳐서 들어가야 되겠죠. 예. 근데 이거에 대한 거는 뭐 하여간 우리 국장님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죽동 백쪽 보면 구죽동 임시사무실 임차료가 2개월이 더 계상됐어요. 이게 공기가 연장돼서 그런가요? 뭐 때문에 그러죠? 지금 현재 이제 8월 예정인데요. 예. 당초에 이제 저희가 이제 7월 달에 준공해서 들어가는 걸로 했는데 지금 준공이 8월 달이기 때문에 이제 2달치는 이제 8월 9월치가 지금 계상된 거고요. 이제 예. 지금 준공이 이제 약간 늦어지는 부분이 있고 거기를 이제 사무실을 다 철거해서 원상복구를 이제 나가야 원상복구를 하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다 합치면 2개월 정도가 추가.
된다고 그래서 이 좀 공기가 지연된 이유가 누구한테 귀책 사유가 있나요? 유성구청인가요? 시공사인가요? 예. 공기 계약 공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존에 뭐 6월까지라고 돼 있네요. 그럼 6월까지는 끝나야 되잖아요. 이제 계약에 그렇게 맺었으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작년에 이제 우기 이제 여름에 이제 비 오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지연된 거기 때문에 그건 기책 사유는 이제 따질 수가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따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요. 예, 예. 임시 칸막이 임시 사무실 철거도 유성구청에서 들어갈 때 계약에 이제 철거 처음에 된 원상복구 조건으로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걸 전부 다 철거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 그래서 이제 두 달 알겠습니다. 정도 지연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3쪽 보면은 학하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 임시 사무실 운영에서 3억이 들어왔어요. 예, 예. 근데 예산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예산 사전 절차 이행의 원칙이라고 있어요. 예, 예, 예. 그 무슨 말씀인지는 뭐 국장님 아시겠죠? 예, 예. 예산은 반드시 법령 및 조례의 재개정이 된 후에 또는 중앙부처 또는 상급 자치단체의 승인 절차를 완료한 후에 편성하게 돼 있어요. 예, 예. 근데 이거 절차 하나도 안 됐잖아요, 지금. 조례 제정됐어요? 아직 안 됐죠. 예, 예, 예. 그다음에 뭐 각종 관련된 그게 하나도 안 돼 있죠, 아직은. 예, 예. 그러면 본 의원이 전번에 우리 사도에서 얘기했는데 행정은 절차입니다. 절차를 무시한 행정은 무효죠. 근데 이거 왜 이렇게 급하게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하시는지. 이제 당초에 이제 6월 정례 때 이제 그 법적인 절차를 다 이행을 하고 내년 1월 1일자로 이제 개청하는 거로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추진을 했습니다만 이제 내년도 이제 지방선거하고 대선이 있다 보니까 선관위에서 11월 달까지 개청을 해야 선거에 무리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선관위하고 협의를 했고 저희들도 사실은 내년 1월에 원만하게 추진을 하면 더 좋겠지만 또 저희도 이제 지방선거나 대선에 맞물려서 같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2달 정도 이제 앞당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의원님들한테 이제 양해를 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절차를 이제 정상적으로 다 이행을 했으면 좋겠지만 시간상 저희들이 못했다는 것을 양해를 구하고 또 이제 이게 2달을 땡기다 보니까 또 이제 다음 추경이 이제 9월이나 8월에 되면 또 이 사무실 계약하는 것도 지금 비어있는 사무실 구하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렸는데 또 그 계약도 해야 되고 사전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불급하게 이렇게 급히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널리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는 원칙에 어긋나는 행정을 하신 겁니다, 우리 국장님. 국장님 말씀은 잘 알아들었는데. 예, 예. 근데 내년 올 12월 말 내년 1월에 개청을 안 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그래서 이제 그 선거 사무에 네. 이제 막대하게 이제 우리가 이제 1월 달에 개청을 해서 진잠동하고 이제 원신흥동에서 그걸 다시 분리해서 가려면 저희 직원들도 축원하고 또 선관위도 거기에다가는 또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문제가 아니고 이게 선거에 관련된 직접 대선하고 지방선거에 관련돼서 이걸 뻐개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지방선거나 대선을 치르는데 분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이제 이게 선거가 끝난 이후에 분동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예. 선거가 이제 선거 일정이 개시됐을 때 이걸 하면 상당히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구청도 어렵고 선관위도 어렵고 그러면 그래서 2달 정도 땡긴 거고요. 모르겠어요. 선거를 본 의원 생각에는 뭐 6개월이 늦어진다고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상당히 물리적인 시간도 급해요.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절차를 무시한 행정을 하시면 안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올라왔다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상당히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이게 왜 지금 아까 우리 예결이 시작하기 전에도 우리 위원장 말씀하셨듯이 집행부가 의회를 상당히 경시하는 행위예요, 이게. 네? 이거 뭐 절차도 지키지 않고서 예산을 담아서 올린다? 네? 이거는 우리 국장님 잘
무슨 뜻인지는 잘 알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2개 동을 분당하는데 재정이 한 200억 이상이 들어가요. 동사무소 분당하고 그 건축비가 200억 들어가는데 기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근데 코로나 19로 인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동사무소를 꼭 그렇게 급하게 분동을 해야 하는지도 본 의원은 그거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구비가 200억 정도 들어갑니다. 2개 동 분동하려면 구비가. 예, 예. 근데 모르겠어요. 진담동이 왜 분동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원시릉동은 인구가 한 5만 가까이 되니까 분동하는 걸 이해를 해요. 근데 진담동이 지금 뭐 인구로 하면 온천 2동이 4만이 넘었어요. 온천 2동이 우선순위가 분동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담은 인구가 한 3만 2천 정도 돼요. 근데 이거를 분동하는 것도 그렇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도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 분동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관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네, 김관영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설명서 93페이지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통장님들께 장학금 지급하시죠? 예, 네. 예. 올해 9월 중에는 대상이 이제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로 확대가 됐어요. 예, 예. 다른 자치구에서도 대학교 지원하는 사례가 좀 많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새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거의 다 공통적으로 같이 진행이 될 겁니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되고 있어요. 예, 예. 그 대학교, 그러니까 조례 보면 수혜 횟수랑 근속 연수랑 기타 공적에 따라서 기준을 마련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 예. 대학교에 자녀가 다닌다고 해서 전부 다 기간 제한 없이 주시는 건 아니신 거죠? 예, 예. 이제 1년에 이제 31명씩 선발해서 주는 건데. 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의무 교육이고 또 3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이제 대학교 같은 경우는 많게는 막 10년 동안 다니거든요. 그런 기준점이 좀 있지 않으면 대부분의 이제 통장님들한테 지급하는 게 그 뭐 10년 단위에서 10년을 그 사람을 계속 주는 게 아니고 예. 한 번 2회 일회성으로 예, 예, 그런 내부적인 기준이 예, 있다는 예, 것이죠. 예, 조례 예. 발견하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예,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서 95페이지 코로나19 방역 일자리 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동별로 11개 동에 4명씩 배치가 되네요. 예, 예. 이분들이 상세하게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요? 지금 현재 그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면서. 소독 그 앞에 그 체온기 앞에서 대기하시는 인원들을 확보를 하는 거고 오전 2명, 오후 2명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이 통제는 마을 주민센터에서 직접 통제를 주민센터 하는 건가요? 예, 주민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독만 그 체온 측정만 담당하는 건가요? 지금 이제 그것만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동에서 이제 지금 현재 공원, 버스 승강장, 공중 화장실 해서 이제 동장이 필요한데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동에서 이제 활용해도 되고 아니면 공원이나 버스 승강장 그다음에 이제 공중 화장실이 있는 동은 그래서 동장이 판단해서 적극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방역 업무를 하면서 소독을 하는데 소독을 이렇게 살펴하는 행위 있잖아요. 예. 이게 실질적으로 코로나19를 예방 또는 방치하기 위한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최근 논문에서는 한국환경보건학회지의 2020년 겨울에 게재된 논문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일구와 일부 가축 전염병 방역 소독 제품의 함유 성분 및 유해물질 조사라는 연구가 있는데 시중에 독성이 있다고 공포되어 있는 화학물질보다 훨씬 더 많은 활성 성분에 대해서 독성 성분이 발견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인증이 되어 있는 소독제도 살포했을 경우나 피부나 호흡기를 통해서 위험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이게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살포를 예를 들어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데다 무차별하게 하게 됐을 때 주민들 건강이 오히려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점 같이 감안해서 얼마 전에 보건소장님께 제가 직접 자문을 구했는데 그런 행위는 사실상 효과가 없고 그 밀접 접촉되는 그런 손잡이 부분에 직접 걸레로 닦아야만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 좀 검토해서 좀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분동 관련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고 그 근거에 따라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게 사실 저희 의회에서 바람직한 절차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근거 없이 예산이 섰을 때 집행부를 굉장히 경시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만큼 중요하고 긴급한 예산인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다뤄볼 예정이고요. 예. 혹시 학화동이랑 진자매 분동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좀 반대하시는 여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이제 그 진잠 지역하고 이제 학화 지역하고 이제 행정구역상 보면 이제 지금 나눠져 있는데 이제 옛날부터 이제 학화동은 별도의 이제 그 명칭을 학화동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지금 학화동 사람들이 이제 진잠동 주민센터까지 가는 문제 뒤로 거꾸로 역으로 통계가 나와 있나요? 예, 예? 통계가 있나요? 지금 통계는 지금 저희들이 뭐 반대다 이론이 이제 뭐 찬성이다 그 저거는 현재 저희들이 이제 전번에 이제 그 행정구역 경계조성 그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이제 5,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98% 정도가 이제 저희 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부 뭐 한 2, 3% 정도가 이제 또 반대를 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어쨌든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 동네에 가까운 데다 주민센터를 만든다고 하는데 뭐 반대할 사람은 예를 들어 학화동 사람이 학화동 지역에 주민센터를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반대할 사람은 특이한 사람 한 1%에서 2% 정도만 저 뭐하지 그걸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혁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수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설명서 96쪽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 이송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고령 어르신들에게 이동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버스를 제공해 드리는 거죠. 예, 시비 예. 지원으로. 예. 지금 11개 동에 순차적으로 이동을 하는데 지금 몇 개 동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까지? 지금 7개 정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오늘까지 지금 현재 온천 2동까지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어제 이제 노원 1동 했고, 그러면 이제 한 5개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5개 동에 지금 앞으로 이렇게 접종을 하실 분들은 몇 명 정도 남았어요? 지금 현재 저희들 하루에 900명씩 잡고 있으니까 아마도 4,000명에 한 6,000명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4월 23일부터 예방접종 총력 기간으로 정한 것 같아요. 이번 예, 주가. 예, 그래서 하루에 지금까지 한 400여 명 맞췄던 거를 예, 900명 정도 이렇게 맞춰야만이 다 이렇게 수용이 된다고 하는데 예, 그 매우 염려스러운 거는 이제 하루에 900명을 인원을 동원하려면 각 예. 동에서 지원이 예.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예, 우리 마을자치회에서 참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예. 특히 이 자리를 비롯해서 우리 권재영 그 담당자 고생한다는 말씀을 좀 이렇게 드리고 싶고요. 지금 900명 정도 지금 지원이 다 되고 있나요, 인력이?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850명에서 900명 목표로 지금 잡았고요. 그래서 이제 버스 총동원했고 이제 자차로 오시는 분들 이제 내일까지 전부 동원을 했고 예비로 이제 지금 우리 국에 이제 팀장들이 동에 나가서 현재 한 명씩 나가서 지금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전화라든지 뭐 설득 작업을 통해서 어쨌든 뭐 금요일까지 최선을 다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약 부도율이라는 게 있어서 지금 예약을 했어도 한 83%를 잡죠. 예, 예. 그러다 보니 이제 900명을 잡아도 한 700여 명 정도 이렇게 논다고 볼 수 있어서 보통 한 10% 정도, 10%에서 10% 정도가 어제 저녁에 전화할 때는 맞는다고 했다 아침이 되면 안 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75세 이상 그 노인분들의 생각을 뭐 읽을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저희들이 이제 800명 목표 하는 걸로 해서 900명을 잡고 오늘은 이제 950명을 잡았는데 그래도 보통 한 10% 이상 지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동해에 나가서 지금 우리 국에 있는 팀장들이 지금 다 나가서 지금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지금 현장에 구청 직원들이 한 20명 파견 나가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각 동해도 참 고생이 많은데요. 우리 마을 자치과에서 동해도 지금 고생이 많지만 독려를 해서 이번 주로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같이 하셔야죠. 예, 김동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김동수 의원입니다. 특별회계 주민자치회의 참석 수당 지금 뭐 추가로 더 올라왔죠? 예, 네, 예. 예. 근데 뭐 전번에 말씀하시기에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를 한 번밖에 안 해서 뭐 한 5만 원 1회고 주민자치회의는 2번 해서 10만 원 2회로 10만 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주민자치위원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도 있고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주민자치회의 6개 동입니다. 6개 동. 어? 예. 6개 동이면 한 달에 6개 동 예산 해봐야 그 1억도 안 돼요. 추가 예산 세워봐야. 예. 지금 이거 2억 정도 예산이 올라와. 2억 정도 5개 동 해서 한 2억 될 거예요. 전부 하면 2억 될 거예요. 예. 근데 그 예산 안 되는데 주민자치회의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이렇게 차별을 두시면 전번 본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왜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렇게 안 하시려고 그러시죠? 지금 이제 당초에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때는 그 연간 이제 월 1회 회의를 하는 걸로 이제 저희들이 기본 권력을 잡았었고요. 주민자치회의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의로 전환되면서 1회는 회의를 하고 1회는 이제 필요시 이제 회의를 진행해서 2회씩 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현재 사실은 실제적으로 보면 1월부터 지금까지 이제 대면 회의는 한 번에도 2번 정도 진행이 됐고 거의 지금 다 영상 회의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서면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올해는 지금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상 회의를 이게 과연 2회를 해줬을 때 억지로 회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회의가 진행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고민 끝에 저희들이 이제 주민자치회의는 기존 2회대로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1회로 했는데요.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정상적으로 이 코로나가 다 종식돼서 저거하면 필요하다면 2회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의도 지금 뭐 상당히 예. 어려워요. 회의하는 게 다 저기 상황은 다 어려운 거 비대면으로 알겠습니다. 하는데 예, 네? 예. 그 네, 저희들끼리- 형평성에 맞게 유성구청에서 예. 주민자치회의로 유도하기 위한 당근책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런 거나? 주민자치회의로 예. 하면 10만 원 주고 주민자치위원회는 5만 원 준다는 그런 말이 들리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회 하는 데에서. 예,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거 다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의나 다 유성구 발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예?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충분히 이상입니다.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마을자치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영 변경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관영입니다. 설명서 193페이지 유성문화재단 가칭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 예. 예산이 연구 용역이 시행이 되고 나서 예. 향후 뭐 계획이 있나요? 저희 유성구 계획이? 아니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실 예정이세요? 지금 현재 이제 유성문화원과 이제 분리해서 재단을 설립해서 그 이제 문화예술단체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이제 진행하고자 해서 이제 재단 설립에 대한 이제 자꾸 욕구가 충족돼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용역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 이제 대전도 동구, 서구가 이제 용역을 실시했고요. 이제 대덕구 같은 경우는 올 7월달에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문화관광재단을 지금 설립한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말로 이 문화재단이 앞으로 향후 이게 필요한 건지
심도 있게 용역을 통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본 후에 그 이후의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회 안에서도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예.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의회에서도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예. 페이지 200페이지 계룡 스파트 울타리 담장을 철거하고 재정비하는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예, 시 예. 특금 2억 들어온 걸로 하시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이거 뭐 펜스를 그러면 철거를 하는 건가요? 그쪽을 전부를? 지금 이제 그 계룡 스파트에 있는 울타리는 1차 다 철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뭐 계단식으로 데크를 설치해서 하고 그다음에 그 필요한 그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설치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민들한테 일부 개방한다고 해석을 해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협의는 다 끝난 거고요. 예, 계룡 예. 스파텔과. 이제 그 육군 그 계룡대 관리 부서하고 다 협의가 끝나서 현재 이제 예산이 수립되면 바로 설계해서 공사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수 의원입니다. 193쪽 우리 김관영 의원님이 질의하신 문화예술단체 지원에서 유성문화재단 설립 검토 용역 뭐 해서 2,200만 원이 계산돼 있어요. 이게 문화재단을 설립하시기 위해서는 용역이 꼭 필요하신 건가요? 현재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직원이 이 재단을 설립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공무원의 일방적인 생각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또 문제가 제시되고 또 그걸 문화재단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정확하게 저희가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걸 분석할 수 있는 연구 용역을 통해서 진단이 되면 그걸 가지고 집행부하고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국장님, 네.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탁월하고 능력이 있으신데 그렇게 우리 직원들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네. 예? 이게 용역이 유성구 용역이 상당히 많아요. 예, 용역이 예. 많은데 2,200만 원을 들여서 뭐 용역을 세워야 하는지 용역비를 세워야 하는지 동구 대덕구 저기 어디야 뭐 거기 용역한 거 결과 있다며요. 결과 근데-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예, 예, 우리 예. 직원들이 하던 교수가 하던 누가 하던 그 용역에 준하는 그런 그 연구 용역 검토 용역을 거쳐서 결과물을 가지고 그 재단을 설립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직원이 용역서를 만들든 어디에 용역을 주든 그거는 거쳐야 되는 행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이게 예. 행정 절차예요? 예, 예, 뭐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202쪽 보시면 원내동 족구장 시설공사 개선 있어요. 예, 예. 이 원내동 족구장이 고속도로 밑에 호남 고속도로 그 호남 IC 저기 인터체인지 들어가는데 그 밑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저기 뭐야 서대전 IC 들어가는데 그 입구에 거기 보면은 그 뭐 족구장 그 육교 밑에 다리 밑에 있는 거 있죠? 이거 8천만 원 들여서 하시는데 예. 이거 도로공사하고 협의하셨나요? 그 토지주가 도로공사예요. 근데 도로공사에서 이 시설물을 설치 못하게 합니다. 그 나무 벤치도 못 만들게 해요.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협의 안 하시면 예산을 세우시고 특검을 받았더라도 이거에 대한 협조를 받아야 돼요. 그게 도로공사 밑에 화재 위험도 있다고 그래서 그 한국도로공사에 도로조명 허가는 맡아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근데 조명 허가를 맡았는데 예, 그거를 예. 그 사람들이 시설물을 하면 불나고 그런다고 못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저기 뭐야 온천 일동 그 밑에 보면 다리 밑에 벤치를 예. 만들어 놨었어요. 예, 근데 예. 벤치도 위험하다. 그 벤치 장대 사거리 3거리 가기 전에 그 밑에도 그 주민들이 쓰는 벤치도 철거를 시키더라고요.
근데 이거 이제 지금 시설하시기 네. 예산 저희가 지금 하는 사업은 기존에 있던 인조잔디 교체하고요, 펜스 있는 걸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큰 이제 거기다가 추가로 해서 들어가는 아니 건 없고 전기 시설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뭐 28천만 원이 이제 정확한 비용은 기존에 모르겠는데 이제 그 기존에 있는 거에서 바꾸는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인조잔디 설치하는 거고 이런 거는 그 점용 허가 변경 허가를 도로 좀그 그러니까 사전 절차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6월에 그 도로공사하고 일단 협의는 다 했으니까요.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욱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수 의원입니다. 설명서 192조 지역 향토 자료 발굴 조사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역 향토 자료 연구 용역에 1,2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올라왔어요. 예, 예. 이거는 보니까 조선시대 진자면 내 군역에 대한 문화적 자료 확보 그거만 이렇게 용역으로 실시하는 건가요? 예, 예. 근데 지금 우리 유성 관내에 예. 전수조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이거 생각이 들고 단지 이렇게 한 곳 조선시대 진자면 내 그 군역에만 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그 유성 관내에 어떤 그 지역 향토 자료가 어느 정도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됐는데요.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곳만 연구 용역을 1,200만 원을 들여서 해서 우리 그 유성 관내에 문해적 자료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예, 전수 조사를 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교육과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관영 의원입니다. 설명서 233페이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예. 작년 11월에 국비지원 사업 공모 선정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축하드리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예. 작년에 이 사업 처음 개발이 됐을 때부터 저도 맘카페로부터 되게 다양한 정보 접했고 관심도 예. 굉장히 높았다라는 것을 체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예. 다만 제가 작년에 그 직원분들이 직접 많이 개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고 만족도도 되게 놓았는데 아무래도 운영이 이제 첫 해 시작하시다 보니까 직원분들도 고생 되게 많이 하셨고 예. 운영도 되게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괄 배송도 아니고 한번 주문했을 때 몇 주 정도 걸리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대요. 예, 예. 혹시 뭐 올해 국비 받아서 하신 사업은 운영에 대해서 좀 달라진 점이 있나요? 이제 작년에는 첫 해도 이제 시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의 이제 문제점도 있고 또 물건에 대한 크레임도 있고 근데 올해는 이제 그 부분들을 최대한 이제 수정 보완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체크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으로 들어가나요? 그 운영 부분은? 그거는 이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유성 푸드 통합 지원센터에서 이제 그 매주 목금 토요일 날 그 주문제 배송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이렇게 체크하고 또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 팀장이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욱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욱수 의원입니다. 236쪽 설명서 로컬푸드 가공지원센터 운영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보니까 그 센터가 커뮤니티 센터 1층에 위치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운영지원과에서 보니까 커뮤니티 센터 유지관리비로 해가지고 예. 한 2천여만 원 예산이 섰거든요. 예, 예. 근데 거기 이제 여러 단체들이 지금 주재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운영지원 과장님한테도 이렇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건물 자체는 어느 한 곳에서 이렇게 통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보면은 모범자 운전 쉼터는 뭐 교통정책과, 적십자는 또 마을자치과, 또 뭐 또 돌봄 사회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사회돌봄과에서 예, 예. 여러 그 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하드웨어는 어느 한 곳에서 전체적으로 건물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야지 맞지 않나?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 건물은 이제 운영지원과가 관리 지금 주체가 돼 있고요. 예. 이제 보조 사용자들이 이제 지금 이제 마을자치과, 뭐 사회돌봄과에서 이제 교통과에서 4개 과가 지금 아마 제가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물 전체적인 관리는 운영지원과에서 하고 이제 그 내부에서 예를 들어 사용하는 공간에서 이제 수선이나 뭐 문제가 생기면 그 사용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지금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운영지원과에 다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지금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불급할 때 뭐가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운영지원과 요청하면 또 시간도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이게 그 각 과에서 이렇게 그 담당 부서 과에서 하다 보니 어떠한 그 예산이 올라오는 것도 각 과별로 올라와서 저희들이 볼 때는 그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토탈 그 관리하는 부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운영지원과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서로 한번 협의를 볼 일이라고 저는 예, 생각이 알겠습니다. 들거든요. 예. 그때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예, 예. 예, 다음에 내년에 그 예산 올라올 때는 이게 한 40년 이상 됐다 그래요, 건물이. 예, 예. 예. 한번 내년에 총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입니다. 설명서 233쪽 보시면 우리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국비 예. 이거 다 사전 사용 다 하신 거죠? 지금 네, 지금 사전 사용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거 선정이 이게 저기 뭐 선정이 다 끝났다고 그러던데 이게 지금 저기 현재 저기 이게 모질한다고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게 임산부가 받을 수 없다고. 그 이제 지금 저희들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접수되는 사람들은 네. 이제 추경에 세우든가 아니면 내년도 예산 땡겨서 주는 방향으로 어쨌든 그분들한테도 다 주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는 걸로요. 예, 예. 1년 미만의 영유아만 주는 거잖아요. 1년 임산부부터. 이제 임산부하고 지금 출산한 지 1년 미만 대상인데요. 작년도도 이제 못 준 사람들 이제 올해 추가로 이제 지급을 하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연말에 이제 하반기에 가서 증이나 많이 부족하면 뭐 근데 이제 부족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개월이 1년이 지난 사람은 신청을 못 해요. 이게 아니 이제 그런 우리가 신청서를 받아놓고 받아놓고 예, 그렇게 예, 지금 예, 하고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5쪽 보면은 저기 인증 로컬푸드 공급 지원에서 5천만 원 일개 단체 있어요. 물류 배송 지원 사업을 수행을 위한 단체 공모. 이게 무언 사업을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죠? 여기 이제 당초에 이제 유성구 그 한밭 가득 인증농가 대상 물류 지원 사업인데요. 네. 그래서 요거는 지금 현재
그 예산에는 들어가 있는 시에서 일단 홀딩 시키라고 해서 예산만 편성해 놓고 추후에 아마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거든요. 시비가 내려와야 이게 뭐 가능한 건가요? 예, 예. 그래서 요거는 추후에 예산 반영해 놓고 일단은 그 시하고 협의된 사항을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만 배정해 놓고 사업은 이제 지금 일단 중지하라고 해서 저번 상태니까요. 그거는 시행을 하면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을 물류배송 한밭가득 농가의 물류배송 지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하실 사업이 한밭가득에서 인증받은 한밭가득 인증을 받은 농가 거를 물류를 배송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이 사업을 하시려는 계획이었어요. 뭐예요? 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한밭가득 인증을 받은 농가가 예. 이제 갖다 주고 이제 가져오는 뭐라고 그래요? 그 납품해 주는 뭐라고 그래요? 이제 그 판매처까지 갖다 줘야 되잖아요. 예. 그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운송비를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수급을 내가 이렇게 수거를 하고 댕긴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 배송을 이제 이거 국장님, 이거 예산 심의 끝나기 전까지 이 계획서 좀 하나 갖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혁신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영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 심사 과정에서 나왔던 자료들은 내일 개수조정 전까지 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정회한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욱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욱술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254조 설명서 학교와 함께하는 평생교육 운영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공모하여서 예산을 따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중학교를 대상으로 이제 학부모하고 14개 교를 교육을 하는데 학생 및 학부모가 432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렇게 1회씩 그 강사 교육도 1회씩 하는 것 같아요. 학교마다. 네네. 1회씩 하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학생 및 학부모 432명인데 그러면 한 학교에 한 30명 정도 되나요? 전반기 7개 학교, 후반기 7개, 14개 학교가 되겠고요. 예. 한 30명 정도씩 해서 430명 그렇게 되겠습니다. 30명씩 하는데 네. 그러면 그 학교에서 신청을 받았나요? 희망하신 분들? 교육청에다가 지금 신청을 하거든요. 교육청에다가 네, 신청을 해서. 네, 그럼 교육청과 매치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고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 저는 좀 염려스러운 게 한 학교에서 한 30명 정도 되는데 네. 이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이 많은데 많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럴 때 30명으로 이렇게 기준을 어떻게 정했는지. 근데 이제 교육청에서 했다고 하니까 네. 교육청에서 그 인원이 내려오는 거예요. 인원은 선정해서. 이제 인원은 보통 이제 30명 정도 선에서 하는데 정확한 인원은 지금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보통 이제 그 진행이 되려면은 너무나 많아도 안 되고 그래서 한 30명 정도로 지금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반기에 지금 한 학교가 있어요? 지금 26일부터 5월 7일까지 접수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학교 예. 그 일정 정하느라고요? 네네. 예.
그럼 이 주로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해요? 뭐 가죽 공예 제품을 만든다거나 뭐 하여튼 그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육청 주관하에 이제 물론 이제 그 학습을 저희가 무조건 주관을 하긴 하겠지만은 다양하게 이제 그 뭐 체험할 수 있는 활동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그 체험하게 되겠습니다. 같이 학부모하고 학생하고 만나서 같이 하는 거죠, 체험 이제 활동을. 이게 미수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또는 해가지고 학생만 해도 되고 학부모만 해도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 학부모 대 학생이 무조건 1대1로 매칭 하는 게 아니고 학생만 해도 되고 학부모만 해도 되고 좀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 그냥 운영 방법은 그냥 자유롭게 그럼 우리 평생학습센터에서 정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면- 예. 아, 그럼 지금 어떻게 지금 방법을 구상하고 계세요? 구체적인 계획은 이제 저희가 정확하게는 지금 아직은 지금 일단 일정상 저희가 좀 준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굉장히 그 같이 네. 같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네네. 근데 한 학교에 30명이라고 생각하니까 네네. 더 원하시는 분들은 탈락되신 분들은 굉장히 좀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이런 예. 거에 대해서 좀 염려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예. 뭐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내년도에 또 기회를 주고 올해 하신 분들은 제외하고 예. 이렇게 점진적으로 단계별로 이렇게 모든 학생과 학부모들이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분을 최혁수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 교육청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 인원 수라든가 그다음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는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별도로 다시 보고 한번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혁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금 올해 유성도서관의 문화영사비 520만 원을 증액 요청 드리는 거는 사실은 그 유성도서관이 리모델링 공사에서 마무리가 돼서 이제 3월 5일 날 재개관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유동적이어서 사실은 그 본예산에 이게 안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2020년도까지 계속 이제 640만 원씩 해가지고 그 전체 문화행사비가 편성이 됐었는데 그 올해는 이제 이걸 못해서 이제 부득이하게 추경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아시다시피 모든 그 교육이라든가 행사가 지금 비대면 줌을 통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유성도서관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7개 도서관 모두가 지금 뭐 인문학 강좌라 이런 것들이 전체 다 지금 현재는 비대면 그 줌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좀 상황이 이제 좀 안정화되면은 그때 이제 대면 그 교육으로 진행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현재는 예, 모든 도서관이 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만약에 수가 너무 많으면은 이게 우왕좌왕해서 잘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한 30명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1대1 이제 강사가 일방적인 진행도 하기도 하지만은 또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1대1 질의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최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도서관 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